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로저 이상용입니다. 학원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문제풀이까지 끝났기 때문에 저를 계속 보셨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매달 올라갔던 위험 불합치 결정,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는 대로 올해는 조금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업로드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인적으로나 우리 이메일, 인스타 DM 등등으로 해서 왜 매달 올려주던 거 안 올려주시느냐라고 이제 약간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하게 그동안 못 올려서 죄송했었는데 한꺼번에 올려드리는 거 곧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정법 특강 1인데 2024년도 대비입니다. 조금 올해 대비로 개정법 특강 한 4번 정도, 1, 2, 3, 4 이 정도 하는 바람에 너무 많고, 근데 이제 언제 개정될지는 우리도 예측만 하고 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더 모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8월 30일 날 개정된 거 내년 시험 대비용으로 1로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개정된 우리 법률 공직선거법이랑 한꺼번에 개정된 거 다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잘라서 올해도 한 3개 정도 예상됩니다. 내년 시험 전까지. 왜냐면 이번 준연동형으로 내년까지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대로면 일단 내년도 4월 10일이 22대 총선이죠. 그러면 보통은 관례상 그 전주에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정도 요때 국가직 9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선거가 있는 해에 달에 겹치면 시험일과 겹치잖아요. 그럼 끝나고 안 합니다. 그 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이 치러집니다. 시험을 먼저 보는 그런 관례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내년 지금 현행법으로 하면 준연동형제는 그 21대 총선에 한해서 부칙에다 적용해 놨기 때문에 아직 공선법 개정 논의 지금 저도 이제 많은 레이더를 국회 제자들한테 동원해 가지고 다 듣고 있는데 어쨌든 공포된 8월 30일 시행도 바로 그날 같은 날 바로 된 건데요. 자, 이거 이번에 조금 중요한 것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작년 7월부터 헌법 불합치 판결 받고 위헌 판결 받고 아직 고쳐지지 않았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 이번에 많이 고쳐놨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자, 요때가 일요일인데 제가 지금 우리 감에서 경정 승진하시는 분들 매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고 있는데 그때 1시간 1년 최신 판례 특강을 이때 촬영을 제가 따로 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이때 촬영한 거를 우리 유튜브에다가 왜냐면 학원 혹시 귀찮으실까봐 제 개인 유튜브에다가 올려놓고 자료도 널리 여러분들이 쉽게 받을 수 있는 곳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작년 7월 무지막지하게 많았던 위헌불합치 그 달부터 해서 이번 달은 위헌불합치가 공선법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사전투표 QR코드 관련 바코드 문제라서 합헌이지만 저희는 중요한 논점을 담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내년 시험 보기 전에 마무리 강의 때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다행히 저번 달, 이번 달은 공선법 관련 위헌, 불합치 판결은 따로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는 오늘 촬영한 거 바로 오늘 이거 끝나고 제가 이제 강의한 다음에 저녁 때 바로 업로드 시켜드릴 것이고 요거는 11월 26일 날 촬영한 1개년 헌법 최신 판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1개년 판례들이 우리 경찰뿐만 아니고 국가 7급, 5급 공채, 국립외교원, 지역인재, 그 다음에 입법고시 등에서 1년치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는 요즘 추세거든요. 자, 어쨌든 요렇게 앞으로 업로드 될 것을 진행 드릴 것을 최대한 날짜 안 틀리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표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오늘 내드렸던 거에서 그래서 8월 달에 어떻게 개정됐는지 자, 이 지방공사공단이라 함은 그 많은 1년 안에 우리 헌재 결정 중에 기억나시는 것들 많으실 겁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근직원,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 안성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 이 사람들 선거운동 일률적으로 경선운동 못하게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불합치 판결 받고 이번에 바꿔놨습니다. 입법 시한 넘기지 않으려고 아무튼 노력은 했는데 그 입법 촉구 기간 안에 모든 걸 다 바꿔놓지는 않는
우리 그 추세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파란색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요 전체 개정 이유는 지금 보는 것보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이 특히 요 날짜 있죠. 180일이 너무 장기간 선거운동을 못하게 얽매여 놓은 거 요거 4달로 바꿔놨어요. 6달에서 이런 것들은 그냥 어느 시험에서든 시험 문제고요. 공직선거법 조문 바뀌었다고 헌법 수험생들은 나는 괜찮네 하고 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문제는 헌법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판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에 들어갔고요. 지금 선거법 어떻게 바뀔지는 아주 우리의 첨예한 관심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헌법 불합치 판결, 여러분 이 조문지 표시는 요게 제 기본서 말고요. 기본서는 이제 제가 지금 다른 거 과목인데 기본서는 원래 이렇게 큰 거, 이건 다른 과목이고요. 큰 건데 여기서 이제 핸드북 형식으로 조금 조그만한 요 형식의 페이지 124페이지에 57조의 6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조문 중에서 아주 중요했던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조항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까 열거해드렸던 그런 광주 서울교통공사, 그다음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런 사람들의 일률적으로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을 못하게 해서 이번에 파란색으로 친 게 바뀐 거예요. 제외 요렇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년에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근데 60조는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 조문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1항 5호의 경우에 다시 이렇게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조문들 보시면 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완전 찰칵으로 암기하시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시험날 아침에 어디를 내도 완벽하게 문제를 푸셔야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양이 많고 헷갈리니까 두 문자를 따드린 겁니다. 말이 되도록. 공각 기동대를 좋아하는 간통선장 해서 나 이렇게 헤헤 웃는 이 표시까지 두 문자 따드린 겁니다. 그게 딱 기억나가지고 요 각각 요 조문 몇 호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만 있으면 이런 거 한 문제 맞춰서 1년 더 공부 안 하시게 되는 겁니다. 괜히 또 1년 더 늘어나면 뭐 고식당 가서 반찬이 똑같네, 뒤에 앉는 사람도 또 왔네, 막 이렇게 또 스스로 위안하시는 그런 내년이 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6호의 경우에는 요 상근 직원을 포함해 이런 조문 때문에 앞에 있던 판례들에서 이 현재 그 파란색 조문 제외시킨 거 원래대로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당내 경선운동 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받고 아까처럼 바뀌었다 해서 대단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두 번째로 테마가 이거는 조문지 177페이지로 오시면 68조부터 이제 90조, 93조. 그런데 우리는 256조의 무슨 벌칙 조항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그거는 헌재 결정 그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시고 대비하시면 되고, 시험 조문 문제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못 보던 조그만한 모양의 이렇게 그 소품들 들고 나와서 선거운동 하는 거, 강서구청 그 바운더리에 안 계신 분들도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저거 옛날에는 못했던 건데. 자,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규칙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중선의 규칙, 중앙선거관리 규칙을 바꿔서 이제 작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할 때 소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도 우리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더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바뀐 겁니다. 자, 따로 기본서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추록 이렇게 오늘 내드린 거는 이 조문집 추록입니다. 그러면 기본서는 공부하시면서 요 해당 파트 나오면 같이 고쳐주시면 되는데, 제가 시험장에 가져가실 건 기본서가 아니라 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는 굳이 문제풀이 란 빼고는 굳이 안 고치셔도 돼요. 어차피 시험장에 가져갈 무기는 얘니까 조문집. 자, 그래서 소품 등으로 해서 요때 요렇게 개정돼 가지고 요 정도 규격으로 선거운동 할 수 있게 해줬는데, 규칙 원래 시험에 규칙은 잘 안 내요. 교수님들이 너무 조금 이제 자비를 좀 베푸시는 그 파트인데, 그렇다고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여러분 특히 이 규칙 중에서도 요 상의 관련해서
법조문을 금액이 6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들어와 있거든요. 얼마 이내.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 조항은 규칙 자체를 시험에 낸다기보다는 이런 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예전에는 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던 거를 이 공직선거법에 올려서 아주 정확하게 금액까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시험 우리 준비할 때 부담은 되지만 요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135조 2항 잠깐 가보실래요? 조문집이 없으시면 조문을 그 누구나 다운받아서 갖고 계시니까 자 135조 2항이 조문집 277페이지입니다. 자 거기서 선거 그 135조 선거 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에서 2항 5호의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6만 원 이내 여기다가 체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규칙이 나온다기보다는 이 법조문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데시벨도 내고 킬로와트도 내고 와트도 내는 이제 예전에 그 쉬웠던 기출지문에서 벗어나는 바운더리 개정된 거 있죠? 79조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 금지할 때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요일날 늦잠 자고 싶은데 시끄러워 죽겠어. 데시벨 규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다 들어왔는데 올해 국가구급에 바로 나와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정 못 외우겠으면 127 데시벨에 3kW 요 더해버리면 130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저도 깜짝 놀란 기출문제 2를 3으로 바꾸고 요 3kW를 2로 바꿨어. 어쨌든 더해서 130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2, 3, 4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험장에서 한 문제 맞추면 내가 진짜 똑같은 반찬으로 고시식당 안 가도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얼마든지 암기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문자도 꼭 생각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자, 이거는 공서법 수험생들이 오랜만에 이제 박수 치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그 각항이. 그래서 조문집 203페이지 펴셔가지고 빨간 펜 들으시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쭉쭉 찢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203페이지 82조의 6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 예전에는 실명 확인 조치 의무 부과했고 이거 위반하면 또 우리 그 벌칙 조항도 있고 자 이거를 살아있는 조문까지 전부 다 날려버렸어요. 왜? 그 중요한 헌재 결정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헌법에서 반드시 나오는 중요한 헌재 결정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이 무지막지한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까지 다 삭제하시라라고 코멘트 달아드렸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헌법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개정할 때 삭제 이 지문이 더군다나 길면 그거 다 하나하나씩 다 암기해야 되는 조문들인데 너무 좋죠? 저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90조, 그 다음에 화환 설치 규정이 들어가 있는 93조, 뭔가를 못하게 하는 금지 규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시설물 설치 금지였는데 여러분 헌법에서 1순위로 같이 공직선거법뿐만 아니고 헌법에서도 나올 만한 게 얘입니다. 왜? 이게 왜 바뀌었어? 이거 알고 있어? 여러분 180일 이게 왜 이렇게 바뀐 걸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물어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됐던 것도 제가 이렇게 수정해서 수정 표시해 드렸습니다. 2013년도 국가구급 문제일 때는 181로 돼 있어서 정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맞으려면 이걸 X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붙이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121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왜 저렇게 바꿨어요? 여러 근거들이 있지만 너무 장기간 금지를 시켰다는 반성적 고려 때문입니다. 뭐가? 기존 조문이. 왜? 6개월 전부터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조금 줄여줬어요. 그래도 6개월보다는 4개월이 2달이나 줄어든 거니까 이제는 더 먼저 이런 선거운동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장기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 어떤 폐단이 있었어요?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참 전 근대적인 이런 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장기간과 같이 꼭 위헌불합치 판결에서 키워드로 확인하실 거 포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외 없이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헌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앞에처럼 바꿨고요. 같은 논리와 이치로 여기 120일, 이것도 180일이었는데 120일로 이번에 개정이 됐으니까 이것도 같은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앞에 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80일이 120일로 바뀌고 이유는 그렇고, 근데 얘는 하나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망만 개정된 조문이 아니고요. 여기를 잘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한글이니까 개정이에요, 신설이에요. 지금 조문집 235페이지를 펴시면 1항 옆에 삭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연도랑. 그런데 여기서 원칙적으로 금지 규정을 확실히 주고, 이 판례들 쭉 읽다 보면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됐느냐 막 이런 여러 가지 논점들이 튀어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항에다가 다시 한번 신설을 해주고, 사망에서 이 파란색 부분을 잠시 뒤에 보실 헌재가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얼마 정도 인원을 어디까지 못하게 하는지 이게 이 법조문으로서는 추측 예상이 안 돼. 물론 향후의 종친의 동창회 단합회 야유회 얘까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이게 판례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 안 했다는 거,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약간 지엽적이긴 하나 헌법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거지 이거는 못 내요 이런 거 없어요. 헌법에서 공직선거법 문제를 내서 맞추게 낼 거면 쉬운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이다, 지역구는 몇 명이고 이런 거 낼 거고, 니들 맛 좀 봐라 해서 다 틀리게 만들고 싶으면 이런 것도 낼 겁니다. 여러분, 그 전 조문에서는 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어떤 그 밖의 집회, 너는 알고 내가 아느냐 모른다. 자, 그래서 25명 초과하는, 요 앞에 금지되면서 초과하는 것만, 그러면 초과니까 뭐 20명, 15명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판결 요지 확인. 그 당시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심판 대상 조항은 앞에 열거된 야유회까지가 아니라 그 뒤에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 부분에 한정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허용된다고 판단한 거 아닌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요 부분만 25인을 기준으로, 25인은 왜 나왔어요? 그건 이제 국회가 입법 재량으로 알아서 고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앞에 개정 이유를 한번 쭉, 제가 이제 PPT 안 돌려도 여러분들 그 맨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런 것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어떤 건 가필만 해도 되시는 게 있고, 그 120일짜리를 출력할 필요는 없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180일에서 120일, 오히려 빨간 펜으로 이렇게 책 자체에다가, 우리 핸드북 자체에다가 딱 칠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뭐 맨 마지막 조문 정도는 그 귀찮으시면 난 귀찮아, 다 귀찮아, 지금 유튜브 볼 시간도 없어 하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 그 다른 유튜브 말고요, 수업 유튜브 볼 시간도 없어 하면은 그거 출력해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험을 빠르고 정확하게 끝내드리기 위해서 제가 늘 최신 개정법, 특히 수업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11월 달 1개년 최신 판례 강의, 그거는 제가 듣지 말래도 들으실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개정법 특강하고, 저는 너무 많이 개정 안 돼서 내년 3월 이전에 7급은 그 다음에 논하기로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그 개정법 특강 내년 대비 첫 번째 특강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